내가 슈퍼히어로라면. 카트리네 라코스테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다. 글쓰기를 통해서 상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마법 같은 힘을 발견했다고 한다. 줄거리. 내 이름은 나탄 캡틴이다. 별 특별할 게 없는 이름이다. 슈퍼맨이면 더 좋았을 텐데. 나한테 슈퍼맨의 스피드가 있다면 좋을 텐데.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이혼한 아빠가 사는 미국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엄마는 제약회사에서 홍보 일을 한다. 중요한 약속이 많아 늦게 퇴근할 때가 잦다. 엄마가 없을 때면 나는 방에서 빈둥거린다. 가장 즐겨 읽는 건 만화 잡지다. 나의 학교 성적은 보통이다. 부모님은 내 성적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면 치사한 우등생 가스파르의 답을 모두 꿰뚫어 볼 수 있을 텐데. 초능력이 있다면 정말 사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다. 오늘 아침은 썩 좋지 않았다. 혼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싫다. 엄마가 없으면 나는 꾸물거리게 되고 결국 지각하게 된다. 계약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각을 벌써 6번이나 했다. 오늘도 헐레벌떡 뛰어갔지만 결국 많이 늦고 말았다. 애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아뿔싸 스파이더맨 잠옷 티셔츠를 입고 와버렸다. 바로 그 순간에 투명 인간으로 변하는 초능력이 있었다면. 점심시간에 제레미가 쟁반을 엎으면서 교장 선생님의 구두에 으깬 감자 덩어리가 떨어졌다. 모두 제레미 사건을 떠들었고 내 티셔츠 사건은 자연스럽게 덮였다. 담임선생님이 제레미에게 질문했다. 제레미는 축구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을 못할 게 뻔했다. 난 태연하게 제레미 대신 대답했다. 제레미 사건 덕분에 빚을 졌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화를 냈다. 제레미가 말했다. 아까 도와줘서 고마워. 넌 멋있었어. 기분이 묘했다. 선생님은 생활통지표를 주며 반성문과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고 했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에 들렸다. 꼬맹아, 오늘은 기록을 깼니? 노숙자 프레도 아저씨였다. 나는 아저씨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동네 아줌마들은 나를 이상하게 봤다. 프레도 아저씨는 반성문 쓰는 걸 도와주었다. 아저씨는 내 생활통지표에 서명을 해주었다. 엄마는 모르는 사실이다. 담임선생님은 내 글짓기 평가지를 돌려주었다. 20점 만점에 5점이었다. 선생님은 평가지의 의견을 길게 써놓았다. 주제에 맞지 않습니다. 슈퍼히어로는 가공의 인물입니다. 게다가 슈퍼히어로는 이타주의자란 가장 큰 장점을 잊었군요. 프레도 아저씨는 서명을 하면서 글짓기 평가지에 짧은 편지를 썼다. 선생님, 중요한 것은 실제 인물인가 가공 인물인가 인 것이 아니라 나탕이 좋아하는 인물인가 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프레도 아저씨 글을 읽고 얼굴빛이 빠르게 변했다. 선생님은 엄마를 봐야겠다고 했다. 프레도 아저씨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다. 그리고 아저씨가 선생님께 다음에 뵙자는 편지를 썼다. 나는 아저씨의 글을 선생님께 보여드렸다. 선생님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이 면담을 거부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전화를 했었다고 했다. 나는 통지표를 꺼내 보여드리고 순순히 그간의 일들을 다 풀었다. 다음날 엄마는 새로운 규칙을 정했다. 모든 잡지 구독을 중단하고 프레도 아저씨 옆에 가서 앉아도 말을 걸어도 안 된다. 그 후로 공원을 지나며 아저씨와 마주치면 손짓으로만 인사했다. 아저씨가 정말 보고 싶었다. 더는 아저씨와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 쪽지. 아저씨께 쪽지를 쓸 거다. 아저씨가 가르쳐준 마법의 문장 덕분에 과학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감사해요. 아저씨 앞을 지나가면서 아저씨 발에 쪽지를 슬며시 떨어뜨렸다. 나는 한 달 동안 규칙을 잘 지켰다. 오늘은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가 늦는다는 쪽지가 있었다. 텔레비전을 봤고 오늘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영하 14도가 된다고 했다. 나는 번뜩 프레도 아저씨가 생각났다. 추위를 피해 잠잘 곳을 찾았을까 걱정이 들었다. 밤 10시 30분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차를 끓여서 보온병에 담고 두툼한 담요를 넣은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다. 아저씨가 밤이 되면 가는 주유소로 갔다. 주유소 뒤편 후미진 구석에서 주로 잠을 청했다. 그곳에서 완전히 잠든 아저씨를 발견했다. 아저씨를 흔들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시 흔들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얼른 전화를 꺼내 119를 눌렀다. 엄마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멀리서 구급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구급대원들은 아저씨를 구급차에 싣고 진료를 마친 의사선생님은 나와 엄마에게 말했다. 내가 잘 조치해서 아저씨가 운이 좋았어. 이름이 뭐니? 나탕 캡틴이에요. 캡틴? 슈퍼히어로의 이름이야. 병원에 아저씨 보러 와라. 아침에 일어나니 벌써 11시였다. 아저씨가 날 보자마자 빙그레 웃었다. 우리 꼬맹이가 슈퍼히어로가 됐더라? 내가 너한테 큰 신세를 졌구나. 고맙다. 간호사에게 얘기를 들은 한 기자가 상세하게 알고 싶다고 질문을 했다. 기자는 우리에게 사진을 찍자고 했다. 기자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기사는 내일 아침에 나갈 거예요. 넌 아주 용감한 아이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이건 캡틴 아메리카의 대사이다. 프레도 아저씨가 물었다. 그 녀석도 참, 넌 진짜 히어로야. 그런데 내 초능력은 뭐니? 나는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타주의요. 학교 분위기가 이상했다. 친구들이 날 애워싸고 박수치며 환호했다. 우리 진짜 히어로 나탕 만세. 선생님은 우정에 대해 쓴 글짓기 숙제를 돌려주면서 특별히 감동을 받은 글이 있다고 읽어주었다. 그건 내가 프레도 아저씨에게 쓴 편지였다. 의미를 찾는 질문, 진정한 슈퍼히어로가 되는 방법. 나탕은 초능력을 지닌 슈퍼히어로가 되길 원했다. 슈퍼맨의 스피드가 있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샤워를 끝내고 게임을 바로 할 수 있고, 슈퍼맨처럼 날 수 있다면 미국에 있는 아빠한테 날아가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면 가스파르의 답안지를 모두 꿰뚫어 볼 수 있다. 나탕이 초능력을 원한 것은 훨씬 살기 편할 것 같기 때문이었다. 나탕은 공원에 있는 노숙자 프레도 아저씨와 친구다. 동네 아줌마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나탕은 아저씨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아저씨는 내 얘기를 다 들어줬고 한 번도 날 무시하거나 슈퍼히어로 얘기를 지루해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곤란한 일이 생기면 아저씨는 늘 해결책을 함께 고민했어요. 영하 14도로 추워진 밤, 나탕은 프레도 아저씨가 걱정이 되어 잠을 자지 못했다. 차를 끓여 담은 보온병과 담요를 배낭에 담아 아저씨를 찾아갔고 흔들어도 깨지 않는 아저씨를 119 구급차에 실었다. 나탕은 신문기사에 실렸고 선생님과 친구들은 진짜 히어로라고 환호했다. 히어로는 용감하고 뛰어난 능력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나 세계를 구한다. 영웅은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영웅이라고 환호하지 않는다.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크, 헐크,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가 영웅인 것은 초능력으로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지켰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에서도 영웅은 존재한다. 나탕이 히어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숙자에게 편견 없이 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동네 아줌마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엄마가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나탕은 아저씨를 진정한 친구로 여긴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심을 기울인 것, 그것이 진짜 히어로가 되는 첫걸음이다. 정확히 읽기. 책에서 사실을 찾아보세요. 나탕은 초능력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왜 초능력이 있기를 원했나요? 공원에 있는 아줌마들이 나탕을 이상하게 쳐다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탕이 프레도 아저씨에게 자신의 생각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친구들은 나탕에게 진짜 히어로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나요? 깊이 생각하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제레미는 나탕에게 아까 도와줘서 고마워, 넌 멋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왜 멋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선생님은 나탕의 글에 슈퍼히어로는 이타주의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은 왜 그런 글을 남겼을까요? 나탕은 자신의 초능력을 이타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왜 이타주의자가 초능력일까요? 여러분은 히어로가 되고 싶나요? 어떤 영웅이 되고 싶나요? 유쾌하고 훈훈합니다. 재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